자, 스트레스 DSR 설명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으면 요청하라고요. 뭐 중간중간 이야기는 했는데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된다. 그리고 하한 1.5%. 자, 하한이 더 올라갔습니다. 1%에서 1.5%로. 상한 3% 수준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6월 중 신용대출 및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를 한다. 하반기 내 기타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주담대 금리가 얼마일까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통화금융, 예금은행 대출금리, 인교치급액 기준 차트 보시면 4.48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식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이 7천만 원으로 잡고요. 한 10억대는 집값 산다고 해봅시다. 집값 얘가 소득 이런 상황에서 현재 4.48%로 대출 만기는 50년은 안 되니까 40년 잡으면요. 그러면은 소득이 7천만 원이니까 1년에 갚을 수 있는 돈은 2,800만 원이죠. DSR 40%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요. 요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 수투 배우신 분들 아실 텐데 뭐 A 더하기 A 1 플러스 R 내가 월 갚을 돈들 A 1 플러스 이자 제곱 점점점 A 1 플러스 R에 N-1 요거는 X 1 플러스 R에 N제곱 해서 요게 대출액 요게 월 상환액 이게 이자 이게 만기 요 계산인데 요거를 막 돌려서 하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요거 15분 내에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식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최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5억 1,67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트레스 DSR을 1.5%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소득이 4.48인데 여기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하한이가 이 정도지 상한까지 적용하면 더 큽니다. 그러면은 5.98%가 되는 거죠. 금리가 5.98%가 된다. 그러면은 이때 가능한 금액은요 4억 132만 원이 됩니다. 한도가 약 1억 1,500만 원 가량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금리가 조금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4.48인데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야.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에다가 정부 압박까지 합쳐가지고 시중금리가 한 1% 정도 내려갈 거야. 그래도 스트레스 DSR 하한 적용하면 4.98이 되는 거고 상한 적용하면 어때요? 6.4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5억 1천만 원 정도였죠. 현재에서는 5억 1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는데 4.98이 되면요 4억 8천을 빌릴 수가 있는 거고 4억 8천 177만 원 이 정도를 빌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48이 되면요 3억 9,703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억 집을 산다고 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5억 1천만 원일 땐 4억 9천만 원이었는데 뭐 금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5억 2천에서 3억 9천이면 6억 1천만 원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필요 자금이 3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이것도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금리가 안 내렸으면 저거보다 더한 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집을 할 때 내가 이자 얼마 내야지 요걸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요. 어차피 DSR 40%라서 낼 수 있는 이자는 똑같아요. 낼 수 있는 이자는 똑같은데 다만 저기서 이제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스트레스 DSR로 올라간 부분은 내가 이자로 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한도죠.
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게요. 자, 2022년 10월을 고점으로 금리가 떨어졌는데 집값은 언제부터 영향을 받았다? 2월부터. 요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여줍시다. 자, 이게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떨어지다가 1월 말 13대책 플러스 특례보금자리론을 풀면서 상승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아예 특례 풀면서 영향을 받은 곳들이 해반이다. 즉 금리를 낮춰도 영향이 없진 않아요. 적다. 왜냐면은 금리 낮추면 어쨌든 DSR은 조금은 늘어나니까. 근데 핵심적으로 한도를 높여줘야지 이게 영향이 큰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집값이 막 올라가던 시기에 금리 비싸든 말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출 받았죠. 한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도 맞춰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는 내가 그 한도를 왜 금리 떨어지든 말든 집을 안 사요. 금리가 낮아지면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가 사가지고 이익이 돼야 사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도 막 올라갈 것 같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샀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다 DSR에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DSR은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도입은요, 얘가 금리 인하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모은 돈, 내 돈 플러스 대출로 집을 하는 건데 대출이 줄어들면 내 돈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돈 모으기가 쉬운 시장이냐? 돈 모으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스트레스 DSR 도입되면 작살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스트레스 DSR이 1.5%에서 3% 수준으로 도입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려면 DSR을 한 6, 70%까지 풀어준다. 미쳐 돌아가서. 혹은 금리를 은행권을 엄청나게 압박해가지고 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에서 4% 정도를 떨궈버린다. 요 두 가지가 나오든가 아니면 또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갑자기 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갑자기 나라가 겁내 잘 돼가지고요. 소득이 2배로 상승해요.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가가 한 200% 올라가요. 그러면요.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나죠. 그러니까 10억 하는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서 10억이 5억의 가치밖에 못한다. 이런 4가지 경우가 아니라면은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내년에 소득이 유의미하게 올라갈까요? 혹은 금리 하느니 미쳤다고 금리를 저렇게 내려요? 두 번째, 그 다음에 DSR 저렇게 미쳤다고 물론 특례보금자리는 풀었지만 이건 DSR을 우회를 한 거지 DSR을 건들지 못했죠. 왜 건들지 못하느냐? 이건 국제협약인 바젤3에서 도입이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아르헨티나예요?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대출은 못 받아요. 아르헨티나 지금 금리 얼마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 스트레스 DSR이 왜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떨어질 강력한 폭탄이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